펜돌이와 함께 합격길만 걷자고요. 네, 이제는요. RL 회로, RC 회로, RLC 회로 다 직렬입니다. RL 직렬, RC 직렬, RLC 직렬. 이 각각 회로에서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는지, 역률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어떻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사실은 교류를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기초거든요. 이게 조금 잘 돼 있으면 좀 자신감 있게 좀 교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회로를 좀 볼게요. 여기 지금 교류 회로가 보이시죠? 네, 여기에 저항 R과 인덕터 L이 직렬 연결되어 있고 교류 전압원 VS가 이제 인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 IT가 흘러갈 거고요. 이 저항 R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VR이라고 했고, 또 인덕터 L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VL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교류니까 여기는 이제 L이라고 안 쓰고 JXL로 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를 표현해 줬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임피던스를 구해보죠. 합성 임피던스. 합성 임피던스는 벡터로 표현될 거니까 Z 이렇게 표현해 주고, 당연히 직렬이니까 서로 그냥 덧셈 하면 되겠지요. 덧셈. 그래서 R과 그다음에 JXL 유도성 리액턴스를 더해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 이 벡터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써주고 R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건 이제 그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이제 표현해 놨는데 벡터 Z 임피던스는 실수축이 R이라고 했죠. 그래서 R만큼 여기 R만큼 갖고, 그리고 허수축을 XL이라고 했어요. 허수축에 있는 요 X에 요만큼 갖고,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니까 임피던스 Z가 나오더라. 그리고 임피던스 Z의 크기는 요거죠. 이게 바로 요 R과 XL을 뭐예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위상각 세타, 즉 벡터 Z와 임피던스 Z와 실수축 사이에 해당하는 각도, 세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가? 세타는 우리 역탄젠트를 쓰죠. 역탄젠트 실수분의 거수, 가로분의 세로, 그래서 R분의 XL 유도성 리액턴스 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 회로에 역률이 얼마냐라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역률은 다른 말로는 파워 팩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코사인 세타 값을 역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역률 이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우리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요? 빗변분의 밑변이죠. 다시 한번,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길이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 그러니 코사인 세타는 결국에 빗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는 우리 임피던스 Z의 크기가 됐죠. 요거에 밑변의 길이 R이죠. 실수축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역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RL 회로의 전압과 전압들의 여러 가지, 전압은 여기 보면은 VR도 있고 VL도 있고 VS도 있죠. 이거 세 개의 관계 구해 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세타 또 위상하고 또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KVL을 적용할 거예요. KVL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있습니다. 기리오 VA 전압 법칙 치면은 나와요. 되게 설명 잘 되겠다고 호응해 주시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그거 보셔도 좋고,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폐회로에서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원 VS가 예를 들어 100을 줬어요.
이 폐회로에 100을 주면 이 100이 나눠져서 소비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100이 입력이 되면 VR이 예를 들어 여기에 10이 소비가 됐대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소비가 돼요? 나머지 90이 소비가 된다. 이런 걸 KV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자 VS라는 전압이 입력이 되면 나머지 출력은 VR이라는 전압 강화와 VL이라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그런데 우리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는 저항 R 곱하기 이때 흘러가는 전류 I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인덕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 오메 법칙을 또 쓰면은 J, X, L이 그 옴에 대한 단위죠. 그래서 유도성 리액탄스 곱하기 전류 I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덕터에 걸린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I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즉 이게 뭐냐? 아까 구했던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 값이죠. 네,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VR이라는 전압하고 VL이라는 전압을 좀 고민해 볼게요. 자, VR은 이 실수축하고 전압의 크기가 똑같아요. 왜냐면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좀 보세요. 전류원이 있어요. 자 우리 이것을 이용해서요.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위상차에 대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류 벡터는 우리 전압 벡터를 임피던스로 나누면 얻을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거를 하나의 임피던스 Z로 봤어요. Z로 보니까 이때 흘러 들어온 전류는 I죠. 그리고 이때 양단에 걸린 전압은 VS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걸린 게 VS니까 이때 임피던스 Z로 나누면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류 I를 구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줄게요. 우리 전압 벡터는 VRMS 값 기준이 되니까 여기를 0도라고 놨어요. 그리고 임피던스는 아까 우리 임피던스 Z의 크기가 요게 될 테고 그리고 임피던스에 의해서 어떤 특정 각도가 정해졌겠죠. 위상 임피던스의 위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주면은 그냥 정리해주면 VRMS 이렇게 정리해주고 여기는 0 빼기 세타가 되죠. 네, 0 빼기 세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결국에 우리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바꿔주면 이거 IRMS 값이 돼요. RMS 그리고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즉 이건 뭘 나타내냐면 전압에 비해서 전압 벡터죠. 전류의 벡터는 어때요? 마이너스 세타만큼 더 뒤로 가 있죠. 바로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전압을 기준으로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어떻다? 마이너스 세타만큼 뒤로 가 있다. 아까 인덕터만 있었을 때는 아예 90도만큼 뒤로 가 있었죠. 그런데 R과 L이 있는 회로에서는 90도는 아니지만 전압보다는 조금 뒤져져 있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뭐 때문에? L 때문에. 우리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얘기는요. RC 직렬 회로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RC 직렬 회로에서 우리는 임피던스 벡터 값으로 구해보고 그 다음에 크기도 구해보고 그리고 임피던스에서 위상도 찾아보고 역률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KVL 적용해서 전압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 이것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임피던스는요. 임피던스 Z는
지금 R과 캐퍼시터 이 JXC가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는 합성 임피던스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덧셈 한다. 뭐라고요? 덧셈 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여러 번 들어야지 기억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항 R 또 빼기 J 용량성 리액턴스 XC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 구했고요. 이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R제곱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 제곱에서 루트를 씌우면 되죠. 자, 이제 이 벡터를 이제 평면에다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보시면 지금 R은 실수축의 요 벡터를 나타내고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위치에 해당하는 벡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벡터, 이 벡터 서로 합하여서 얻는 벡터가 임피던스 벡터가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 벡터는 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기 각도, 요 각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역탄젠트를 쓰면 항상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죠? 요 직각 삼각형에서요. 뭐라고요? 밑변분의 높이. 그런데 자 일단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자 세타 값은 무슨 역탄젠트 자 R 값분의 자 용량성 리액턴스 XC로 써봤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용량성 리액턴스 값은요 음수 값이죠. 그래서 음수를 적어주게 되면 이 세타 값도 사실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값이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역률을 찾아볼게요. 우리 역률이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값을 말하죠.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이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그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죠. 빗변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임피던스 Z의 크기를 말하고 밑변에 해당하는 건 저항 R값, 실수의 값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회로에다 우리가 KVL을 적용시킬 거예요. KVL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폐회로에 입력이 만약 100이 들어오면 출력도 100이 된다. 그래서 전압원에서 100을 주면 나머지 저항이나 뭐 인덕터, 캐퍼시터 여기에서 전압이 나누어 걸린다. 그래서 입력이 100이면 그리고 얘가 10이면 얘는 9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죠. 자, 그래서 이 폐회로에서 우리는 KVL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입력에 해당하는 전압 VS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저항에서 전압 강화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 캐퍼시터에서도 전압 강화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KVL을 사용해서 이 식을 정리해 봤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써가지고 각각 전류에 대한 계산으로 좀 바꿔볼 거예요. 우리 이 전압 저항에 걸리는 이 전압 VR은 당연히 여기로 들어오는 전류와 이 저항을 곱하면 여기 걸린 전압값 알 수 있겠죠. 그래서 VR은 결국에 저항 I 곱하기 전류 I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콘덴서 캐퍼시터의 유도성, 용량성 리액턴스가 마이너스 JXC죠. JX 써주고 J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이렇게 곱해가지고 우리는 VC라는 콘덴서에서 일어나는 전압값, 전압 강압값을 구했어요. 그럼 이거 양변에 지금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전류 I가 들어있죠. 그래서 R 빼기 JXC 하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결국 요거는 임피던스 Z를 말하죠. 곱하기 전류 I 하면 전압을 구할 수 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항 R하고 콘덴서하고 나눠져 있지만 이걸 내가 하나의 임피던스로 볼게. 그러면 이 임피던스에 흘러 들어온 전류 I 그리고 임피던스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지금 뭐예요? V죠. 요 하나, 둘, 세 개 사이에 오음의 법칙이 성립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전류하고요 전압과 관계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요거 바로 요거 했던 거 바로 이용을 해 볼게요. 우리 그럼 전류는 전압 벡터를 임피던스 Z로 나눈 것과 똑같아요.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우리 전압은 보통 Vrms가 극좌표로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기준이 되니까 여기는 0도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피던스 Z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때 임피던스 Z의 위상은 세타라고 할게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세타를 구할 때 마이너스가 됐었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물론 크기는 전류 RMS 값이 되겠죠. 그리고 각도는 0 빼기 세타. 그래서 플러스 세타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관계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전압은 지금 0도를 가리키는 벡터예요. 요거 VS는 요 벡터입니다. 그런데 전류 벡터는 지금 위상이 얼마예요? 플러스 세타. 즉 0보다는 세타만큼도 돌아간 곳에 전류 벡터가 위치한다. 우리 캐퍼시터가 있으면 캐퍼시터만 있으면 몇 도 전압보다 앞선다고 했어요. 90도 앞선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캐퍼시터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함께 있어요. 그래서 90도까지는 아니지만 90도보다 작은 각도로 전압보다 전류가 더 앞서 있다. 하지만 이 앞서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캐퍼시터, 콘덴서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도 어떤 전류가 흐르냐? 앞서 흐르니까 진상 전류가 흐른다고 우리 이야기를 해드렸었지요.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야, 이제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고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조금 복잡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더 복잡하게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겁먹지 마시고 일단 따라올 것. 네. 자, 여기서도요, 이제 임피던스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유상도 구해보고 역률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LC 직렬 회로는 일단 교류 전원이 있으니까 교류 회로를 대고요. 저항 R이 있고 인덕터에는 이제 플러스 J를 붙여가지고 유도성 리액턴스 XL을 곱했어요. 그리고 캐퍼시터, 콘덴서에서는 마이너스 J에다가 용량성 리액턴스 XC를 곱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우리 직렬일 땐 합성 임피던스 어떻게 구한다? 무조건 더한다. 네, 합성 임피던스 Z는 R 더하기 J XL 빼기 마이너스 X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정리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R 더하기 J XL X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것의 크기는 임피던스 Z의 크기는 R 제곱 더하기 XL 빼기 XC의 제곱해서 더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요게 맞게 그래프로 그려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임피던스 R, 실수축은 R이니까 R만큼 실수축을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 유도성 리액턴스하고 용량성 리액턴스의 차이만큼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는 요만큼이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지만 지금은 유도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요만큼 서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실제 임피던스에 영향을 미치더라.
해서 요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을 만들어서 요 벡터가 결국 임피던스 벡터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벡터와 실수축의 임피던스와 실수축의 값을 사이값을 우리 세타라고 했죠. 그럼 세타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세타는 역탄젠트를 쓰고 r분의 뭐예요? 이 차에 해당하는 거 xl 빼기 xc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역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우리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했죠. 그래서 빗변에 해당하는 거 임피던스의 크기를 분의 저항 R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구할 수가 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RLC 직렬 회로에서요. 아까처럼 KVL을 적용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KVL 그래서 입력 이만큼 줬으면 나머지 여기 조기 거기에서 전압이 나누어서 출력되더라.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폐회로에 전압 그 KVL을 적용을 하면 VS라는 전압은 VR 더하기 VL 더하기 VC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각각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각 전압을 분석해 볼게요. VR 정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이때 저항값 R 그리고 인덕터는 이제는 JXL 곱하기 전류 캐퍼시터는 마이너스 JXC 곱하기 I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전류 오매 법칙을 적용해 봤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전류 값을 골라내 볼게요. J하고 이렇게 해서 I 결국 우리 이게 뭐예요? 합성 임피던스죠. 합성 임피던스 Z는 곱하기 전류 I에서 전압원 VS 나왔다. 이것도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여기서 세타 어떻게 구해요? 여기 세타는 역탄젠트 그 역탄젠트 여기는 자 우리 직렬 RL 직렬회로에서요 이제 공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진이 뭐야? 일단 여기는 직렬회로니까요. 직렬 공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직렬 공진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공통적으로 함께 진동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기타 줄 갖고 튜닝할 때 있잖아요. 기타 치신 분은 알 거예요. 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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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줄을 함께 이렇게 올렸을 때 각 줄에 진동 주파수가 있겠죠. 그 주파수가 서로 같으면 두 개의 합성된 두 줄에서 나는 음은요 합쳐지면 뚱 일정하게 소리를 내요. 하지만 두 줄의 진동수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 이 두 줄이 내는 음의 합성은요 두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함께 같은 주파수로 떨 때 그것도 종진이라고 한다. 결국 일정하게 내는 게 더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공진을 하게 되면 더 큰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공진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렬 공진이라고 해서요. 잠시만요. 이거 임피던스는 일단 살펴볼게요.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XL 빼기 XC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럴 때 공진은요. 허수 부분이 0이 될 때 이때를 우리는 공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언제요? 예. 허수 부분이 0이 됐을 때. 그때 공진. 자, 그러면 이걸 갖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XC 값하고 즉 용량성 리액턴스하고 그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하고 서로 값이 같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때 이걸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오메가를 이렇게 제곱으로 해주고 여기 LC분의 1로 바뀌고 루트 씌워가지고 루트 LC분의 1로 바뀌고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F는 2파이 루트 LC로 바뀌겠네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주파수가 이러한 값을 가질 때 유도성 리액턴스하고 용량성 리액턴스 같아가지고 뭐가 일어난다? 공진일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 이 주파수 F를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공진 주파수로 그래요. 뭐라고요? 공진 주파수라고 한다. 네. 그리고 주파수니까 단위는 헤르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요거는 시험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라.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다. 공진 주파수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 공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좀 넓혀 볼게요. 자, 우리 임피던스를 구했고 그때 공진이 일어나면 리액턴스 부분이 0이 돼요. 얘가 0이 돼요. 얘가 0이 돼요. 즉 저항 R만 남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갖고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험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우리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리액턴스 이렇게 쓰는데 공진 시에는 이 리액턴스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뭐만 남아요? 저항 R만 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얘는 지금 최소값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값은 공진 시에 허수부가 사라지기 때문에 최소값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피던스 Z가 미니멈 최소값이 됐대요. 결국 그 말은 우리 오메 법칙을 쓰면 오메 법칙은 자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에요. 그런데 일단 임피던스는 최소값이 됐대. 그리고 우리 회로적으로 전압은 보통 일정하죠. 전압 원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일정해요. 그렇다면 이 공식의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얻는 전류값은 작아졌을까요? 커졌을까요? 당연히 분모에 해당하는 임피던스가 가장 작아졌기 때문에 오메 법칙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전류값은요 가장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전류 최대값이다. 전류가 최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이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도 안 되고 곧 까먹어요. 네. 그러면 우리 큰 소리 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 건 전류값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류가 커지면 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공진을 이용해서 우리는 큰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런 컨셉으로 좀 엮어두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이 리액턴스 값이 결국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무슨 상? 동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공진이 일어난 건 허수축이 사라져서 결국 저항값만 남는 것이니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결국 어떻다? 0도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역률 코사인 세타 이때 세타 값이 0이니 공진시는 0이니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돼요?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죠.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